뭐야? 큰일 났대야? 네. 사진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2026년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2025년, 26년 동시에 올릴게요. 끝입니다. 이게 2026년께 새로 나왔어요. 2026년 사립대편이에요. 사립대. 발제편은 남겼다가 마지막에 그냥 쭉 문제풀이 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 의대 쪽 이쪽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자, 더위의 방정식을 올렸는데 그 별표가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고, 별표가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올릴 테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거 수업 듣고 그러면서 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기 그렇지 관리방 오케이. 자, 그러면 올렸습니다. 2025년도 기출문제 집 2020 사립대편에서도 중요한 거 그때 그 별표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2025년도 것도 별표를 했습니다. 별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올린 거에 보면 의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의대형이라고.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부분이기도 한데 유리함수라든가 복소 평면과 융합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대형이라고 해놨어요. 그 의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개요하고 동경이과대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의대, 개요, 동경이과대 이렇게 해놓던 것들은 의대하고 개요, 동경이과대 약대를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융합이 드모아브리 정리, 그다음 유리함수, 수학 3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선생님 페이퍼에 기출문제를 뒤에 넣어놨는데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했던 문제들이네요. 예전에 했던 문제들은 빼고 새로운 문제, 안 풀었던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2페이지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62페이지부터 끝까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기출문제 또 할 텐데 중간에 건너뛸 수도 있어요. 쉬운 거는 하나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동해방정식을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좀 많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설명 필요한 것만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올려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면서 잘 집중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자, 62페이지가 있어요. 62페이지. 자, 62페이지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문제가 괜찮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갈게요. 자, 이거는 변환에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A라는 집합을 보니까 A라는 집합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얼마라고 되어 있냐 4라고 되어 있고, B라는 놈은 집합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0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뭘 우리가 공부하는 거냐면 변환이에요. 변환. 그치? 그래서 얘가 이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환보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 뒤에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P라는 놈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A1 플러스 B1 그리고 뭐라고 해놨냐면 A2하고 뭐가 돼? B2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대시법이죠. 그리고 얘는 A1과 A2는 A의 원소고 그 다음에 B1, B2는 뭐가 돼? B의 원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환을 좀 정의를 조금 어때요? 좀 새롭게 하고 이제 푼 건데 글쎄요, 내가 뭐라 그랬죠? 변화는 다 여기에 속한다. P x, y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서 P 다시로 갔어요. 요즘
얘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죠? 원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내가 자, 원상 변환된 상이라는 수학적 용어는 없어요. 선생님이 뭐냐면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변상이라고 할게요. 변환된 상의 약자. 공식적인 수학적 용어인데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강의할 때 많이 쓰고 맞는 말이죠. 원래의 상, 원상, 변환된 상이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묻냐면 이 원상이 x, y의 관계식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이렇게 돼 있어. 얘를 잘 봐야 돼. 얘를.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즉 여기에 A라는 것과 B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 정의에 의해서 변환된 거죠. 변환된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쉬운 거예요. 여기가 점으로 나왔으니까 뒤에 가면 둘 다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푸냐면 요게 포인트죠. 요게. 자, A1 플러스 B1 얘가 변환된 거란 말이야. 요 정의에 의해서 요 두 개 변화됐어. 변화. 그러니까 얘가 X가 되고 A2 플러스 B2가 Y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는 변환된 결과를 얘기한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다 넣어야 될 수 있는 거는 X하고 뭐 Y. 얘네들은 변환된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집합 A 원이죠. 원의 점의 무수히 어때요? 많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A를 변환되기 전이니까 얘가 도형의 방정식으로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점들의 임의점을 X하고 Y로 나타내니까 얘가 X, 얘가 Y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B1이 X 다시 이렇게 그리고 Y 플러스 B2가 Y 프라임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변화는 다 여기다 때려 넣는 거라고 그랬죠. 뭐가 됐든 미분이 됐든 적분이 됐든 유리함수가 됐든 다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봐봐.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원상이니까 X하고 Y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X는 X 다시 마이너스 B1이 오고 여기에서는 Y는 Y 다시 마이너스 B2 이렇게 옵니다.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원상이니까. 그럼 변환된 상이 나온다. 이게 얼마나 쉬우냐면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하고 0을 생각하자. 그럼 얘가 B1, 얘가 뭐가 되죠? B2가 되겠죠. 왜냐하면 B가 여기에 있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B1, B2는 여기에 원소니까 얘가 X, 얘가 Y가 되겠죠.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X는 얘는 자 X는 X 다시 플러스 1이 되고 Y는 Y 다시가 되겠죠. 자, 저기다 넣습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 다시 플러스 1의 제곱에 Y 다시의 제곱은 얼마가 되면 4가 되는 거예요. 4. 그래서 원래 변환된 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가 싫으니까 최종 결과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원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에 Y의 제곱은 4니까 오케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여기 있는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걸 왼쪽으로 1만큼 옮기세요. 그런 뜻이고, 두 번째 B가 1, 0일 때 얘가 B1, 얘가 B2가 되겠죠. 왜? B 집합의 X좌표, Y좌표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X는 X-1, Y는 Y-가 되니까 X-1의 제곱에 Y-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결국은 이건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X-1의 제곱에 Y의 제곱은 4니까 여기 원래 반지름이 이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1만큼 뭐한다? X축을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죠.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넓이를 구하는 테크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이러한 형태의 넓이를 구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부채꼴의 넓이에서 뭐야?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얘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내가 그걸 넣었는지 뺐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응용을 하고 싶다. 오케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81페이지라고 쓰세요.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풀고 81페이지로 가서 그거를 푸시기 바랍니다. 얘는 B 집합이 점으로 되어 있지만 81페이지는 얘도 도형의 방정식, 얘도 도형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을 쭉 밀고 가서 그 넓이 구하는 것도 좋은 문제니까 자, 요 하나로 그냥 개념 설명하고 81페이지는 강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오케이. 자, 점에 의해서 X축, Y축으로 간단하게 이동하는 거하고 방정식을 주게 도형에서 도형을 우리가 이용해서 움직이는 두 가지만 정리하면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취로 가겠습니다. 자취. 그렇죠? 자취를 구하는 거예요. 자취. 자, 자취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또 정서에서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1번 문제로 풀겠습니다. 1번 문제. 그래서 63, 64, 65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는 선생님 풀겠고, 자, 66페이지 했고요. 67페이지 했고요. 68페이지 했습니다. 69페이지까지는 선생님 기출문제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또 공부하라는 얘기죠. 2025년도 문제집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별표했던 거를 다시 넣어놨어요.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70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고 71페이지가 교린 의대에 나왔던 거예요. 5점짜리로. 자, 그래서 우리는 5점짜리, 7점짜리도 잘 해야 되겠다. 산수긴 하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71페이지가 교린 의대 거. 자, 근데 다시 얘기하면 66에서 70페이지까지 내가 강의를 안 할 거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라 이런 얘기인데, 자, 63, 64, 65가 있는데 64, 65는 별표예요. 별표. 특히 65번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별표하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63페이지는 자, 자취를 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64페이지 있죠? 중점의 자취 구하는 거 이건 단골 손님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설명을 하고 70페이지까지는 안 하겠다. 66에서부터 70페이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공식 영역. 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A는 6, 0이고 우리는 뭘로 했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10 제로가 있고 이렇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자취를 구하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얘는 B 3, 4는 이렇게. 자, 그리고 원 위에 딱 쉬운 거는 이거는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전조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에 있는 문제를 올리려다가 좀 식상할 것 같아서 그냥 1번 차트식에 있는 교재를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점 Q는 세 개 점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자취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쉽니? 얘네들은 자, 원의 반지름이 3이야. 좀 더 크게 적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3이야. 그리고 3, 3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6, 9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A, 얘가 B, B가 3, 3이 되고 그다음 A가 6, 9이 되어 있다. 그러면 A, B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 A, B는 정해져 있고 자, P가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오는 거야. 이 위에. P가 여기 오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P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지고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러한 무게중심들을 다 이루면 어떤 도형이 된다 이런 얘기야. 도형이. 되겠니? 응?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볼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 그러면 삼각형이 세 개가 삼각형이 정해져 한 점이 더 있어요. 한 점.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이 위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뭐가 되냐면 미지수로 잡아야죠. 미지수로 잡아야 되니까 여길 잡아도 되고 여길 잡아도 어디를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길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길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요 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얘를 책에서는 S에서 T라고 놨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놈의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 어디쯤 무게중심이 있겠죠. 요놈의 자취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타겟이 되는 놈을 뭐라고 놓니? X하고 Y라고 놓죠. 그래서 자취는 지금 요놈의 자취를 구해야 돼. 요놈의 자취. 얘가 움직인다. 이렇게 오면 또 움직이고 얘가 그 움직이는 점을 쭉 이으면 어떤 도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의 끝났어요. 자, 이걸 초급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잡아라? 자취. XY라고 놓고 필요하면 나머지 점들을 잡아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은 쉽잖아요. X는 삼각형이니까 3에 뭐가 돼? 6 플러스 3 플러스 S. 왜냐하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니까 Y는 얼마가 되니? 3분의 0 플러스 3 플러스 뭐가 돼? T가 돼.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가는 이유가 그렇지. 그러면 S가 없어지고 X하고 Y만 남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될 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여기 어디 위에 점이? 원 위에 점. 원 위에 점이니까 S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은 얼마? 9.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프닝 문제를 쓰는 거니까 S는 3x 마이너스 그 다음에 T는 3y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 정해주고 자취는 XY라고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제곱해서 정리하면 1이 나오겠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X하고 Y 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맞췄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64, 65가 중요합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난이도는 중급 정도라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취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미분도 나오고 적분도 나오고 2차 함수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64하고 65를 쉽게 풀었다. 그러면 뭐 자취 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의대에서
2차 곡선에서의 자취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이 정리 안 돼 있으면 못 푸니까. 자 그러면 국회학원대 의대가 있는 대학인데 이 의대 문제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y 이퀄 m의 x 마이너스 두 점 a, b가 서로 뭐 한다고요? 교차한대요. 교차한다. 자 그랬을 때 두 점에서 교차할 첫 번째 문제는 산수지 뭐 얘가 y 이퀄 x의 제곱이 있고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나요? 자 얘는 m의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가 돼서 그거 똑같은 거야.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m이 뭐예요? 그렇죠. 정수. 문제에서 정수라고 준 건 뭐라고 그랬죠? 실수. 그치? 상수 C. 임의의 상수 C니까 실수라고 부른 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이 여기 되고 마이너스 y 이퀄 여기 되니까 x 이퀄 1하고 y 이퀄 제로를 반드시 지나야 돼. y 이퀄 제로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문제 내가 한 3문제 이상 내가 여기 기출문제 푸세요라고 해놨어요. 얘가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까지 다 기출문제 2026년도에 있어서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가고 여기가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되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반드시 120을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때 그 중점들을 쭉 이으라는 얘기예요. 중점들을 쭉 이으면 어떠한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만. 됐나요? 이렇게 하나만 그린 거야. 얘가 y 이퀄 x의 제곱이고 요게 y 이퀄 m의 x 마이너스 1.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산수죠. x의 제곱은 m의 x 마이너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 같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얘는 안 풀게. 얘도 풀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뭐가 자취를 구했을 때는 실수가 아니면 범위를 꼭 써줘야 돼요. 얘는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면 얘는 두 개가 생길 수 없죠. 얘가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만 두 개가 생겨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쭉 가서, 그렇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중간에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자, 그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범위를 구해요. m의 값을 범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m이 0보다 작거나 뭐가 되냐면 m이 0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도 돼.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요 기울기가 4보다는 작게 돼야 된다. 오케이? 높아지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음일 때는 당연히 생기죠. 0일 때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음이잖아. 쭉 생기고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4보다 작아지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게 생긴다는 거야. 되겠니?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자취를 우리가 구하자. 그러면 여기에 중점이 뭐 어딘지 모르겠. 중점이 있는데 얘가 x하고 y가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필요하네. 필요하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어딨니? 그렇지.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퀄 이제 제로가 돼요. 이거는 2차 곡선에도 많이 나와요.
포물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나와요? 쌍곡선에도 나와요. 쌍곡선이 아니라 타원에도 나오고 중점을 연결해서 자치 구하는 거는 중요하다. 다 똑같아요. 푸는 게요. 알겠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xy 관계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중점의 얘기가 나오면 다시 얘기합니다. 수학 3 하는 학생들은 2차 곡선에서 포물선 타원에서 똑같이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풉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풀어야 이렇게 있고 여기를 다 똑같아요. 유형이 다 똑같아. 수학 3 하는 학생들은 2차 함수에서 2차 곡선에서 중요하게 쓰이죠. 다 똑같아.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놓고 우리가 푼다라는 거. 이게 다 똑같아. 중점에 대한 자치는 요게 90. 그 외에서 나오는 건 잘 못.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얘가 중점이니까 어떻게 되니? 그렇지. 자, 여기에서 x는 2분의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다 이렇게 풀어요. 되겠니? 그러면 됐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m이죠. m. 두 분의 합이니까 m.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m이 되고 그러면 2분의 m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풀이보다는 이게 더 좋죠. 다 이렇게 합니다. y는 2분의 f의 알파 플러스 f의 베타가 됩니다. 되겠나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다 이렇게 해요. 다른 이게 베타에서 이렇게 가겠지.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얼마가 돼요? m은 얼마? 2x가 자, m은 2x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얼마를 넣어요? 2분의 m을 넣어주면 되죠? 얘는 근데 2배 2분의 m의 제곱이 되고 알파 베타가 뭐야? 알파 베타 이거죠. m 마이너스 2m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m은 얼마가? 2x 나중에 2차 곡선의 수학 3 하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때 똑같이 풉니다. 되겠나요? 얘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되겠나요? 이해하니? 그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x의 범위예요. 자취를 구하면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하고 자취를 구했을 때는 제한 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놓은 거야.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다 똑같다고 자꾸 강조하는데 나머지 문제를 풀 때도 다 똑같아요. 중점의 자취. 자, 여기 얘를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뭘 하시면 돼요? x의 범위. 얘가 있습니다. m 대신에 저기다 집어넣고 x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요. 빨간 거.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2x가 0보다 작다. 왜? m이 2x니까. 그리고 2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라.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학원대학 거를 이제 우리가 했고, 자, 자취 중에 제일 좀 중상급의 문제가 65페이지. 65페이지가 중상급이다. 중급보다 조금 높은 거죠. 이게 어느 대학 거더라? 했었나? 이 문제? 기억이 안 나면 안 한 거지 뭐. 한 거 같다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가 중상급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3번 주겠습니다. 3번. 분석을 해서 대충 이 문제가 어떠한 분석의
저 테크닉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봅시다. 자, 지우고 문제를 정리하는 동안 한번 잘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강의를 하면서 기출 문제 적어줬으니까 그거를 좀 푸세요. 문제를 보니까 좌표 평면상의 방물성, 우리나라 얘기하는 커브 2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니까 4px도 얘기를 하고, 자, 상해점 p가 있대. 자, y 조용히 할게요. 공일점이 만약에 공일점이 한 개이면 Q라고요. 2가 아니고 그 공일 한 개이면 그 공일점을 Q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Q의 좌표 이거 T가 0에서 1인데 3분 PQ 이거 유명한 문제인데 이것도 PQ의 자취의 넓이 이 뜻이야 이 문제. 자,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추의 중점이라는 말은 이게 없었습니다. 중을 고추가 안 필요해서 중점 Q라고 합니다. 그래서 Q의 뭐에 의하면 좌표가 특이하게 보였죠? 자, 그러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는 이거 1이니까 1에서 접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접하고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뜻은 이렇게 나서 1,1에서의 접선 1,1에서의 1,1,6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여기가 P. 요점은 모르겠어. 요점은 뭐라고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점하고 요점의 중점의 자취 여기를 Q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좌표를 구하자. 그렇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PQ가 이제 움직인다고 했을 때 t 이퀄 1에서 마이너스 그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취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x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x 접선이구나.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건. 자 y 프라임의 x 이퀄 t 접선은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t 그래서 미분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어. t는 얼마가 돼요? 2t. 접선은 y 이퀄 2t의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플러스 t에서 이렇게 그러면 y는 2tx 마이너스 뭐가 돼요? t의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얘하고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하고 2tx 마이너스 t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그냥 Q라고 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지 당연히.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의 제곱에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2에 t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합니다. 구하면 좌표를 t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t. 첫 번째 문제를 구하면 저 자취는 그냥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소리 했듯이 여기 중점이에요. 중점. 자 그러면은 등과 개수와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가 어때요? 이렇게 놓겠죠. 그렇지? 등과 개수와의 관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죠. 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t의 함수로 구하는 거니까. 얘를 알파, 얘를 뭐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랄까봐 저기다 써도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당연히 되겠죠. 그렇지? 중점일 경우 그 뭐냐면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이렇게 커요. 그럼 얘는 2분의 얼마요? 2분의 얼마니? 얘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해야 돼? y 값을 구해야 돼. y 값. 응? y 값을 구해야 돼. 응? 여기는 요놈의 y 값을 구하는 거야. 요게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에, 그렇죠? 거기 값이 요게 이게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나오네. 되겠네? 그때 y좌표.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직선 위에 넣으니까 y 값이잖아 그때.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넣어요. 이 사람은 그게 당연히 y 값이지. 이제 얘가 x좌표가 나왔으니까 걔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마이너스 t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위에 점이니까 세개분씩 이렇게 풀어놨죠. 이게 그 얘기인가? 어쨌든 얘는 얼마가 되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제로? 제로를 했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루가 0인가 봐. 플러스 제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제일 루에 이거 0을 집어넣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니? 응?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그렇지 얘가 PQ를 운동할 때 그렇지 PQ가 뭐가 되냐면 움직이는 여기는 요 P하고 Q가 쭉 움직이는 게 직선이라고 했나? 선분 PQ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그 도형의 뭐가 된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봐요? x. 얘를 뭐라고 봐? y. 그렇지? 이거 움직이잖아, t가. 그랬을 때 여기 x 좌표고 여기 뭐가 돼? y 좌표가 되면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가. 자취가 나온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면 그 자취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x라고 놓은 거야. 이걸 y라고 놓고 t를 없애준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t는 뭐가 나오니? t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인가요? 요게 일루가 가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xy의 관계식에 의해서 자취가 나옵니다. 그렇지? 되겠니? 네?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x의 뭐 제곱이 나오죠. 왜? 요거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곱 마이너스 3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뭐가 되냐면 요 중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요게 뭐가 되냐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되겠니? 왜 자취가 저만큼이 될까요? 거기에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뭐하지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넓이를 구하는 것만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적분에서 푸는 건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싹 다 지우고 자취를 구하는 건데 선분 PQ는요 쭉 가는 거야. 요것만이 아니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가냐면 t가 여기서부터 얼마라고 그랬는데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 1이라고 놨다고 보자고요. 1, 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되겠니? 자, t가 0에서 1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지 않니? t가 여기서부터 t가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그림 너무 작긴 한데 여기 t라고 보자면 t가 1이에요. 1. 1에서부터 얼마까지? 0까지. t가 1에서부터 0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선을 따라서 쭉 내려온다는 거야, t가.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그 다음 접선이 이렇게 오겠죠. t가 0이면 0에서 1까지 가면 이 직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쭉. 오케이? 얘가 내려오면 이렇게 가. 얘가 더 내려오면 또 이렇게 가. 0이면 여기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멈추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쭉 쓸고 여기까지. 왜? 0까지. 그럼 x축의 평행인 거예요. 이렇게. 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쪽에서 생기질 않는다는 거지. 되겠니? 자, 이렇게 가서 이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요거 접근하셔요. 그리고 여기는 요만큼. 여기에서 어디야? 요만큼은 뭐야? 접근하지 마세요. 뭐가 될까? 뭐가 될까요? 그렇지. 사다리꼴의 넓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에서 요거 뺀 거를 뭐 하면 돼? 접근하면 되죠. 되겠네? 응?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풀어. 자, 그래서 64, 65가 별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표라고. 수학 3 하는 학생들은 알파하고 베타를 놓고 2분의 알파 플러스 중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는 수학 3 2차 국선에서도 국립대 쪽에서는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67, 68, 69, 70까지는 2025년도 사립대학 문제집에서 내가 풀어서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한 거야 이미. 지난 시간이니까 이미 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정리하면 이거 중요한 거 이렇게 잘 보세요. 자, 71페이지로 갑니다. 교리의대. 이런 게 나와. 5점짜리, 7점짜리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일 쉬운 거 아니니? y 이퀄 3x 플러스 1이고 a 2하고 1의 대칭점 b의 좌표를 구하래요. 중점의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로 해서 구하는 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의대라고 해서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다.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연습하라는 이유는 의대는요. 많으면 2개, 그 2문제에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 2문제 남겨놓고 최소한 30분 이상이 남아요. 2문제 남겨놓고 30분 이상이 안 나오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2문제는 다 풀라라는 게 아니야. 큰 문제 안에 1, 2, 3, 4가 있으면 3번까지라도 풀면 내 붙여줄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2문제 남겨놓고 어떻게? 최소한 30분 이상이 남아야 15분 시간을 할애해서 수학적 사고력으로 1번, 2번, 3번 부분 점수를 잘 받아봐라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럴 때 이런 거 빠르게 풀고 기계적으로 팍 풀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수업할 때마다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71번, 자, 우리 다 같이 의대 한번 갑시다. 요거 2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2분 30초 안에. 2분? 의대를 보려고 하는 학생은 2분 내에 풀어야 돼요. 자,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풀고 연습하는 거 좋아요.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건 좋은데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 4번, 5번에 이렇게 있고 2, 3, 4 많으면 이제 5번까지 대부분 이렇게 내잖아요. 그냥 큰 문제로 1, 2, 3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 순진한 애들은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그러다 맥혔어. 잘 모르는 게.
이거 어떻게든 안 풀면 뒤에 못 넣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시간 날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능도 어떻게 배웠어요? 수능이 20문제가 30문제다. 10개씩 잘라야죠. 앞에 10개, 뒤에 10개, 10개. 앞에 10개 중에서 내가 늘 풀고 쉬웠던 5문제들 먼저 딱딱딱 체크. 11번에서 20번에서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거 5개 체크. 5개 체크. 15개 먼저 푸는 거야, 빠르게. 응? 알겠니?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15개에서 또 7개, 8개로 잘라가지고 3개, 4개. 마지막에 한 3, 4문제, 킬러 문제 포함해서 공부 좀 했던 애들은 당연하잖아요. 거기에서 승부를 가르는 거야. 그거 3, 4문제 남겨놓고 전체 시험 시간에 25%가 안 남았다? 오케이. 나는 글렀다. 오케이? 올해 힘들겠구나. 그런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을 때 다 그렇게 하겠지만 딱 보고 1번부터 5번 중에 3개. 요거 내가 먼저 풀겠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 중에 3번하고 5번 오케이 내 거. 나머지 남겨놓고 뭐부터 접근할 것인지 타임 대분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있죠? 그죠? 응? 아, 미안해요. 미안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하다. 미안해. 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혹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풀어요. 쉬운 거겠지. 여기도 어려운 거 많아요. 가끔 가다가. 문제를 딱 보고 눈으로 쫙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쉬운 거야. 내가 풀 수 있는 거. 오케이. 딱, 넥스트. 내가 전략적으로 공부했던 수열이 떴네. 난 수열을 무조건 만든다. 오케이. 수열 풀겠어. 야, 백답 4번이나 학원에서 강의하고 오케이. 여기 자신 있어. 수열하고 백답 딱 잡고 확률은 항상 제일 뒤로 빼는 거야. 확률을 먼저 풀다가 작살납니다. 왜? 왜? 잘 안 세죠. 확률은 무조건 D. 저마식 왔어. 난 합격이다. 저마식 주어라고 했다. 먼저 풀고 백답 풀고. 나머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게 확통이고 미적분이다. 미적분은 확통은 제일 뒤로 빼는 거야. 그렇게 뭐냐면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그게 10회 이상을 그렇게 연습하면 시험장에 가면 눈에 탁 들어와요. 시험지 나눠줄 때 탁 보면 오케이, 오케이, 딱. 되겠네? 그렇게 해서 타임을 조절을 해야 돼요. 1번부터 순진하게 풀다가 선생님 뭐 켜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핑계지, 핑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72페이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1번에서 출제되는 방몇의 정리라고 하죠. 방몇의 정리. 자, 1번에서 나오는 그렇죠? 도형과 관련된 원에 관련된 문제 있죠? 비례식으로 쓰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요것만 써놓으시고 1번 입시 문제에서 원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거는 못 풀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원인데 직선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방몇의 정리하고 체부하고 메넬비우스 그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3개 가지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72페이지 아니니. 그래서 얘기했죠. 그 많은 뭐가 되냐면 도형의 정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P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죠. P, T 많이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A, B 이렇게 방몇의 정리를 하고요. 오케이? 얘는 PT의 제곱은 뭐가 되나요? PT가 항상 까먹어가지고 PA 곱하기 AP가 됩니다. PA 곱하기 PB 참 PA 곱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게 되죠. 그렇죠? P, B 요거 하나 하고 자, 얘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원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방정식 배운 게 나오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를 A, 여기를 P, 여기를 P라고 했나? 이렇게 P라고 P.
이렇게 가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P의 A가 되고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D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더 외우기가 쉽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B는 그 다음에 PC 곱하기 PD 이렇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그렇지? 이걸 방백부 정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방멱의 정리라고 합니다. 방멱. 이름도 이상했지. 자, 그리고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 자 72페이지를 보면 그림을 줬어요. 그림을. 그지? 원이 있고 요 모양이 생겼네. 요 모양이 있죠? 그치?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있어. 이거 분명히 들어간다. 여기에서 방명의 정리 무조건 쓰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뭐지? 직선이 막 이렇게 생겼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얘하고 자, 삼각형 안에 선이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어. 비례를 구해요. 체바 아니면 메네리우스예요. 얘가 대표적인 방명의 정리하고 체바 메넬리우스 두 개를 가지고 끝내는 문제입니다. 딱 보고 일단은 원안에 직선이 그림을 줬잖아요. 많이 생겼다. 일단 방명의 정리가 뭔지 찾아요. 그 다음에 체바냐 메넬리우스. 체바하고 메넬리우스 문제만 작년하고 올해 거에서 뽑은 게 10개. 나중에 줄게요. 한꺼번에 다 주면 학원 그만두니까. 그래서 체바하고 메넬리우스 2025, 2026 거에서 좋은 것만 뽑았는데 10문제가 넘더라니까. 나중에 줄게요. 그럼 이 문제는 오케이. 보이죠? 뭐가 되냐? 방명의 정리는 보이지? 옆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 보이죠? 뭐가 되냐 하면 PC하고 PB, PB하고 PB 얘하고 똑같네 그림. 여기 여기 방명의 정리가 들어가고 체바하고 메넬리우스 오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담배한테 피우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71페이지 이거 잘 보시고 자 쉬는 시간 동안 체바하고 메넬리우스가 뭐였더라? 찾아봐.